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통상 편집장 오광지입니다. 예, 커버 스토리의 하이라이트죠. 장현승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폴란드 사업실장님 모셨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원자력 장현승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국가의 경사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한 입찰 전담 조직이 있고요. 그게 이제 팀 코리아고 그거를 직접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우리 이제 장 실장님과 이제 오늘 대담을 한다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2017년에 보고회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체코 원전 특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신고리 5, 6호기 지금은 이제 세울 3, 4호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건설 재개에 대한 시민 참여단 토론회가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마침 체코에서 원전 특사가 방문 중이었고요. 특사의 방한 일정을 제가 이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 제가 그 시민 토론회에 건설 재개 측 마지막 토론자로 발표자로 선정이 돼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시민 참여단 분들에게 체코에서 신규 원전 사업 관련된 특사가 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런 체코 같은 그런 나라에서 원전 도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했겠느냐라고 이제 제가 좀 발표를 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오르크기 건설 재개로 결론이 나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원전 건설을 하게 됐고 그런 건설 지속 노력이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사업 무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도 기여한 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큰 사업 수주라는 게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랜 시간의 축적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도 체코 원전 사업을 담당하고 계셨나요? 그리고 계속 이걸 담당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체코 그 신규 원전 사업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2016년도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체코 정부에서 원전 특사를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로 그 해에 체코 사업 추진 TF 팀을 구성을 하고 제가 그 팀의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을 쭉 전담을 했으니 이제 지금 만으로 8년이 넘었는데요. 제 위로 이제 본부장님이 4번 바뀌시고 또 사장님도 4번 바뀌셨는데 바뀌시는 분들마다 해외 사업은 얼굴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속 그 자리를 맡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그 자리에서 지속을 해왔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저를 믿어주셔서 맡겨주셨다고 생각하고 좀 열심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시 TF팀은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70명 이상이 되는 큰 조직이 돼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사도 그때 저랑 같이 소통을 하던 실무 담당자가 지금은 발주사 사장이 돼서 저랑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SNS로 메시지도 주고받으면서 또 개인적인 대소사도 챙기고 그렇게 같이 자리가 계속 관계가 이어져 왔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축적의 시간들이 합쳐져서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 정말 축적의 노력입니다. 확실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수주한 원전 사업 개요. 그거 일단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래 수주를 이제 원래는 1기 정도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뭐 4기로 늘어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구체적으로 들려주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은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동남쪽으로 170km 떨어진 두코반이라는 지역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고요. 이것 외에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테물린이라는 지역에 원전 건설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5년 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두코바니 2기의 건설 사업비는 체코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약 24조 원이고
태물린 2기까지 모두 4기를 건설하게 되면은 사업비가 약 4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네요. 예,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초 입찰을 시작한 2022년 3월에는 두코반이 한 기 건설을 진행을 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뭐 최근에 이제 탄소 중립 또 에너지 안보 그리고 이제 전력 수요 급증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체코 정부에서 총 4기를 건설하는 것을 지난 1월 31일에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아직은 완전히 계약서에 이게 딱 도장을 확 찍은 건 아니잖아요. 최종 서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우선 협상 대상자 딱 이렇게만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예. 그 일반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엔 좀 낯선 표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입찰에서는 많이 쓰이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서 각 입찰사가 제출한 입찰서를 발주사가 평가를 해보니 한수원의 입찰서가 다른 경쟁사들의 입찰서보다 우수하고 따라서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남녀가 이제 배우자를 찾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예. 자기하고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찾은 거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전제로 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혼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죠. 예, 파혼할 가능성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파혼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파혼한 사례가 있나요? 이렇게 원전 쪽에서 이렇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네. 뭔가 이렇게 교류하다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체코와 같이 그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입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한 이후에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99.999%네요. 네. 그렇지만 저희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자,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혼하는 그 날짜, 최종 네. 계약 서명하는 날짜는 언제로 예정돼 있고 그게 네. 딱 계약 서명하면 곧바로 착공이 들어가나요? 그리고 착공하면 또 언제 가동이 되나요? 네, 계약은 지금 양측 간에 2025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한 일정에 맞춰서 계약이 되면은 실제 건설 착수는 2029년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력 생산은 2036년에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점이 조금 약간 헷갈리는데 건설해서요. 그 가동하는 거는 이 정도 걸리는 건 좀 이해가 돼요. 이거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뭐 이렇게. 근데 왜 최종 계약 맺은 다음에 건설하는데 이렇게 텀이 길어요? 뭐 이것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맞춤형 주택을 건설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하는 주택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생각을 설계로 구현해줄 이제 건축사무소 그 건축사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거고요. 어느 정도의 설계가 진행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관공서에 그 관련된 인허가를 받아야지 실제로 주택을 건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전 건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전은 그렇지만 이제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에 설계를 하는 거라든지 인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택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된 인허가나 또 원전 그 규제 기관이 있고요. 그러네. 또 지방 정부의 인허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설계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착공하는 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2025년에 이제 서명을 해도 한 4년 뒤에 네. 건설하는데 그 4년 동안 기간도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실장님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전담을 해오게 한 그 어떤 인사 관리 저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한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8년간 노력해 온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양한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정말 그 이야기들을 다 풀어내자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원전 사업의 경우는 워낙 사업 규모가 크고 또 정치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그러면은 갑자기 안 가던 사업도 빨리 갈 때가 있고 빨리 가던 사업도 주춤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제 2016년에 이 체코에서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첫 발을 떼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당시에 이제 우리 한국의 경쟁사들이 뭐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가의 인지도로 보더라도 또 영향력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그 5개 국가 중에서는 좀 낮은 편이었고 특히 한수원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체코에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희 인지도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5개 회사 중에 제일 먼저 이제 프라하에 사무소를 오픈을 했고요. 주재원을 파견해서 현지에서 수주 활동을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사무실을 급히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트라 사무실을 빌려서 책상하고 의자 하나 빌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보면서 그 활동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경쟁사보다 그 뒤떨어지는 부분을 극복하려면은 더 먼저 또 더 많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그때 기울였습니다. 체코 정부, 뭐 산업계, 학계, 지역 단체까지 아우르기까지 저희가 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접촉을 하고 또 수주 활동을 하고 저희 한수원의 경쟁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지금은 프라하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저희 프라하 사무소를 개소를 해서 지금 그래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이나 아웃리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체코 정부 내 주무부처인 이제 체코 산업통상부, 그렇죠. 그리고 외무부, 또 내무부, 환경부, 지역개발부, 뭐 노동사회부, 교통부 그런 부처의 장차관들을 뭐 다 모두 다 한 차례 이상 만났고요. 뭐 우리나라의 이제 장차관님은 제가 거의 만나본 분이 뭐 거의 없는데 체코의 그 내각의 장차관들은 뭐 굉장히 정말 많이 만나서 저희 한수원의 경쟁력, 한수원을 먼저 소개하고 한수원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총리와 또 총리의 최측근도 수차례 만났고 의회 쪽으로는 상하원 의장, 부의장 그리고 지금 체코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이 5개 당의 연립정부입니다. 그래서 5개 당의 당수, 또 주요 인사, 또 야당의 당수와 주요 인사까지 저희가 아웃리치를 굉장히 폭넓게 전개를 해왔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보니까 한국보다 저 체코에 머문 기간이 더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체코를 굉장히 많이 다녀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체코 내각에서 제일 잘 아는 한국계 인사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네. 근데 이제 지금 지역 단체하고의 뭐 아웃리치라고 그럴까요? 이제 네. 지역 단체하고도 좀 이렇게 접촉도 하시고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역을 이렇게 파고드는 스며드는 그런 협력도 다양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체코에서도 신규 원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주를 하든 이행을 하든 지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저희 한수원 또 경영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글로벌 봉사활동을 2017년부터 체코에서 시행을 했고요. 글로벌 봉사활동은 한수원 직원들 그리고 한국의 대학생들 또 때로는 체코의 대학생들이나 체코의 기업들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두코바니 원전 지역의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는 활동을 한 건데요. 봉사팀을 꾸려서 이제 과학교실을 개최하기도 하고 공공시설을 정비를 하기도 하고 소외계층 지원을 하기 위한 활동들도 저희가 진심을 담아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있던 시절에는 그 봉사단을 파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당시에 체코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있어서 예, 그랬죠. 체코 사람들이 실제로 천을 뛰어다가 마스크를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마스크를 그래요?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 공급이 어려웠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제 체코에 저희가 좀 그 의료 불품을 같이 좀 나누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직접 그 방문해서 저희가 기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런 저희의 이제 진심이랄까 노력들이 지역 사회에도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은 지역 사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뭐 지역 사회는 그렇죠. 저희를 네. 이제 뭐 서포트는 할 수 있어도 그 의사결정권자들은 아닌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왜 자기들한테 이렇게 진심을 갖고 대하는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뭐 진정성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친구가 됐다고 할까요? 이렇게 그런 좋은 관계를 맺게 그러네.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쟁이 막판에 이르러서 굉장히 치열해지고 뭐 그랬는데 이 지역 원전 지역 협회 그리고 지자체에서 총리하고 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레터를 보냈습니다. 그 레터 내용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사업자를 정하는 데는 정치적인 부분, 뭐 지정학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안 되고 입찰서 내용을 충실하게 평가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수원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갔지만 사실은 프랑스의 정치적인 압력, 최종적으로 이제 프랑스와 우리나라 2파전이었는데 프랑스의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한국을 선택해야 된다. 있었구나.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지역의 다른 단체들에서 두코바니 원전 지역은 한수원을 지지한다. 한수원이 꼭 원전을 건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의도를 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뭐 접근을 한 건 아니지만 지역 주민들이 결국은 의사결정권자들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아니 듣기만 해도 제가 보니까 약간 울컥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뭐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라는 인식 네. 그런 것들이 이런 이제 큰 사업도 한번 맡겨볼 만하지 않을까. 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 그리고 이게 아이스 하키 팀 후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수력원자력 어쩜 뭐 공기업 사상 처음으로 해외 스포츠 마케팅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수원으로서는 처음입니다. 아이스하키가 체코에서는 이제 국민 스포츠인데요. 최근에 올해 있었던 그 세계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에서 체코가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그런가요? 굉장히 아이스하키 또 강국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체코 신규 원전 사업 그 수주 활동을 하던 중에 그 원전 지역에 있는 아이스하키 팀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고요. 저희한테는 이제 한수원을 알려야 되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 또 체코 그 지역의 아이스하키 팀은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이스하키 팀을 후원을 하면서 그 선수들 그 유니폼에 KHMP 마크를 새기고 또 아이스하키 경기장 이름을 KHMP 아레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을 알리는 계기가 됐고 또 그 아이스하키 팀은 그런 재정 상황을 잘 극복을 하면서 성인 그 프로팀들도 잘 운영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청소년 아동 팀까지 잘 운영이 되는 그런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스포츠 마케팅은 기업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국책 사업 대형 국책 사업 수주에도 스포츠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오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금 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프랑스가 상당히 정치적 압박 카드도 막 동원을 하고 해서 세게 우리하고 맞붙은 이제 2파전의 그 경쟁 대상인데 어땠습니까? 어느 정도로 막 세게 밀고 들어왔나요? 네, 뭐 프랑스 정말 강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소위 당근과 채찍 전략을 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랑스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자국 내에 원전을 추가로 14기를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체코 쪽에 이제 제시하기를 이 프랑스 내에서 건설하는 14개의 원전에 체코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프랑스를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을 해주면 당근이네. 네, 그렇게 이제 당근을 제시를 했고요. 또 반면으로 이제 채찍으로는 프랑스가 EU 국가이고 체코와 같은 EU 국가이고 EU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인데 EU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프랑스를 체코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을 해주지 않으면 협조해주기가 어렵다.
라는 오.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가 세긴 세네. 네. 우리는 그냥 당근이네요. 그렇죠? 당근이라기보다는 뭔가 감동, 뭐 감화, 뭐 이런 정말 진심 마케팅이고 네. 우리하고 좀 다르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체코 국민 중에서 75%가 프랑스가 이 원전을 짓는 걸 지지한다. 네. 이거는 진짜인가요, 근데?